그게 리얼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혼동이 발생했을 때 되게 그냥 리얼한 모습 아닌가. 이 상황에 잠이 와? 어? 꼬목.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여러 장르가 섞여 있고 똑바로 안 들어 이것들아. 에이 씨발 일가족들아. 장르의 간습이나 클리셰를 언제나 비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흐름의 끊김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타이밍 죽인다. 응? 이것이 봉 감독의 영화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죠. 계획이 없던 건데? 물론 처음부터 이런 비틀기가 각광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는 2000년을 강타할 코미디라며 개봉했지만 관객 수 10만을 기록하며 철저히 외면받았었죠. 나 혼자 어둠 속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영화 끝나자마자 이제 자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극장 불 켜지기 전에 제가 극장을 막 뛰쳐나왔어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걸 찍었지? 그리고 이건 영화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수 이명비리에 대한 비판, 너는 한 1,500 준비해라. 1,500이요? 반려견을 기르는 분이라면 경기 일으킬 만한 끔찍한 장면, 그리고 계속되는 불편한 장면들. 아무리 블랙 코미디라고 해도 결코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장르를 봉준호로 바꾸고 재평가받아야 될 영화죠. 아무튼 크게 망해버린 봉준호 감독은 도대체 무슨 약을 빨았는지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맛있게 비벼낸 최강의 비빔밥 살인의 추억으로 돌아옵니다. 코믹하면서도 소름 돋고 재미있으면서도 무모증. 긴장감 넘치고 (80년대) 시대상가 무능력한 공권력을 풍자하고 무당눈깔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조병선, 당신 범이냐? 예.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다행히 잡히긴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설계. 스릴러 장르이기 전에 1980년대에 관한 얘기죠. 결코 지루하지 않고 꼰대 같지 않은 합법으로 여기 제가 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요. 미스권 나이스 굿 아이디어. 자 얘기 잘 들었어. 자 끊임없이 이야기를 생산하는 영화를 가지고 온 것이죠. 개월 만에 열리게 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문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에 앞서 저 형사 새끼들 거시기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야야.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당시에는 상업 영화를 단 2편 찍은 신인 감독이라 이런 수식어를 붙이긴 시기상조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장르가 봉준호라는 걸 말이죠. 방준호. 똑바르게 인사드려. 하나의 장르로 분류될 수 없고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극도로 디테일하며 수첩이다라고 묘사가 되었지만 이제 감독님은 거기에 농협 마크가 찍힌 농협에서 나눠주는 다이어리여야 한대요. 확실한 메시지를 재밌게 전달합니다. 우리과 공대생 그 늑대 새끼들이 다해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 이렇듯 확연히 다른 봉 감독의 영화는 7편이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알긴 안 해. 날라차기, 지하 공간, 무능한 경찰, 요 얼굴들 중에 그놈 있어. 소녀의 죽음. 이른바 봉준호 감독의 시그니처죠. 탕평채. 그중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삑사리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흔히 삑사리의 예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건 프랑스 기자들에게 던진 농담이 아루디우 삑사리란 제목으로 봉준호 감독의 예술적인 개념처럼 기사화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삑사리를 살펴보시죠.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현남이 우연히 대박이야 보인다. 윤주가 강아지를 집어던지는 걸 목격하고 추격하는 장면이죠. 전개상 윤주는 잡히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복도식 아파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삑사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삑사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현실은 항상 덜컹거리죠. 어이없기도 하면서 또 그게 리얼러티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그 무슨 척척 맞아서 진행되진 않죠. 근데 영화에서는 항상 주인공 길에 나오면 택시 잡히잖아요. 1초 내에 택시 잡히고. 어서 출발해요. 근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엇박자를 만들고 싶죠. 리얼리티와 엇박자를 만드는 거였다고 하죠. 이 엇박자는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장면으로 계승됩니다.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한동안 변희봉 선생님이 넘어지는 장면을 송강호의 애드립이 살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계산된 장면이라고 하죠. 변희봉 선생님은 13번을 넘어지면서 연기하느라 몸살을 앓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이 장면 하나로 영화의 톤과 당시 경찰 집단의 무능함을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죠. 이 삑사리는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완전히 각인되게 됩니다. 보존도 안 느껴. 이 아이들 하고 있는 뭐 씨발 꿀 논두렁이 꿀 발라나 지금 콧구멍 쳐박게 전부 다. 괴물로 넘어선 극박한 상황에 벌어지는 황당한 삑사리로 자식이 유괴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단순히 웃기려는 의도가 아닌 오합지졸인 컨트롤 타워의 무능함을 풍자합니다. 지금 테레비 뉴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뉴스가 안 나오네. 그래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하죠. 사망자인데요. 사망은 안 했어요. 괴물도 삑사리에 동참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는 삑사리는 귀엽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답답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 답답함을 재빨리 수습하는 봉준호 감독의 노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희봉의 죽음은 가장 큰 허무함을 안겨다 주는데요.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소시민이 총을 만져볼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강도는 어딘가 좀 어설프죠. 그래서 자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은 더 허무하고 더 감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강도가 저지른 두 번의 실수는 딸을 구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강도의 감정에 더 공감하게 만들죠. 이렇듯 봉 감독의 삑사리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어딘가 모자란 도준을 설명하기도 하고 현실감을 살리기도 하고 웃음기가 빠진 삑사리로 변주되기도 하며 얄미운 녀석을 대신 때려주기도 하고 한 번의 삑사리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죠. 저기 동생은 얼어 죽을 아가리 닥쳐 이 개쌍년아. 무능한 공권력에게는 여전히 쓴소리를 날리기도 하고요. 근데 형사분들만 괜히 우리 미행을 한다고. 이 엇박자가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봉준호 감독의 삑사리가 영화에서 계속 연출되면서 이쯤에서 저 돌멩이 떨어뜨릴 것 같은데? 라고 점점 봉준호 감독만의 클리셰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산수경석의 삑사리를 살펴보면 이게 산수경석인가? 중력을 무시하면서 기호에게 자꾸 들러붙고 얘가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저기 밑에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말고 아무도 모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징들을 잔뜩 집어넣어 만든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기우에겐 꼭 성공해야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 계획이 실행과 동시에 실패했고 그 대가는 참혹했으며 떳떳하지 못한 계획은 잣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히 돌멩이를 떨어뜨린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고 예상했다 치더라도 이 삑사리가 주는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죠. 사실 봉준호 감독은 삑사리를 내는 척 페이크를 쓸 사람이죠. 물이잖아 물. 자,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삑사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를 한 번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nem이 아니고 남국민수님이. 남구현자 선생님의 예술원이 숨어있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꼬목.